주변에 이제 같이 육아하는 친구들이 많으니까 시댁에 맡기고 나면 진짜 말 그대로 어머님 이러고 뭐라도 더 챙겨 화장품이라도 하나 더 챙겨가야 되고. 아, 그러니까 이게 저 같은 경우에는 주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을 밖에 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어머니한테 부탁을 드리려면 이렇게 뭔가 제가 그 마땅한 이유를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그렇죠.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엄마 같은 경우는 엄마 나 커피 한 잔만 마시러 그래, 가고 싶어. 맞아. 이렇게 그럼 이야기를 하면 엄마 그래 갔다 와 이러실 것 같은데 물론 어머니도 제가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해주시겠지만 사실 그렇게 말씀드리기가 되게 죄송스러운 거예요. 네. 그리고 하나면 괜찮은데 어머니 저 커피 좀 마시러 갔더니 4명을 놔두고 커피가 나면 말이. 4명을 넘기고 굳이 넌 커피를 먹어야겠니? 그 커피 내가 다 주마. 이게 되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아무래도 이렇게 뭐를 사드리거나 용돈을 드리는 거는 당연히 해드릴 수 있는데 제가 그 무슨 이유를 설명한다는 게 괜히 힘들겠다. 예, 죄송스러우니까. 저 커피 좀 마시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생기면 안 돼요? 아니 친구들 만나러 가는 것도 사실 눈치 보이고. 근데 주로 장모님이 그러니까 친정 엄마가 주로 육아를 도와주셨죠? 아 처음에는 이제 저 혼자 예, 하셨어요? 혼자 했고 예. 이제 나중에 살게 된 건 5년 정도 됐어요. 아, 근데 전에 이제 그 성호 씨가 남편이 네. 이제 장모님을 모시고 한의원에 보약을 지으러 왔어요. 근데 그 자세가 네. 대통령을 수행하는 경호원 같아요. 아 정말 너무 극진하게 모시는 거야. 내 아이를 봐주시니까. 그러니까 나는 진짜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아니, 저희 오빠가 항상, 아니, 저희 남편이 항상 결혼할 때부터 지금까지 늘 하는 말이 너희 엄마도 우리 엄마야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정말 매일매일 극진하더라고. 했어요. 정말 사랑이 매일. 많으신 분이야. 예, 정말 애교도 많고 저는 되게 내 무뚝뚝하거든요. 어머님을 모시는데 그렇게 안 받아주더라고요. 부담스러워. 건물을 노리고 있어요. 건물을 안 뭔가 노리니까. 있어서 그렇지 안 받아주더라고요. 아니 여혜사 마담님께서도 시어머니가 이렇게 힘들게 이제 봐주시는 거를 뻔히 아니까 알아서 더 많이 챙겨드리게 되죠. 예, 저는 최홍림 씨처럼 그렇게 쫀쫀하게 하지 않았어요. 예, 최홍림 씨는 키워주는 어머님한테 갈 때 뭘 한 번 사가는 게 엄청 힘들다고 싫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부담스러운 거죠. 그게 뭐 돈이 아까운 게 아니라 네.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게 그거죠.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정말 너무 감사했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 어머님이 저희 큰아이를 이렇게 키워주기 시작할 무렵이 저보다 더 젊은 시절이었거든요. 지금 네, 저보다 더 젊은 시절이니까 그나마 체력이 좀 그러네요. 좋으셨고요. 네. 그러나 저희 어머님도 이제 큰아들의 큰 손주니까 굉장히 많이 기뻐하셨던 것 같아서 제가 또 이 특유의 살살이 기질을 발휘해서 매주 찾아뵙고 또 가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아부도 좀 하고 약 챙겨드려야죠. 예, 뭐 이렇게 골다공증이야. 그다음에 여성 호르몬 치료. 왜냐하면 그 갱년기 때 보면 관절도 많이 아프고 화끈거리고 그러면 많이 힘드시잖아요. 예. 그래서 여성 호르몬 치료도 제가 한 16년 해드렸던 것 같아요. 어머 너 애 잘 보라고 나 지금 치료하는 거니? 근데 약 먹이고 애 보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약물이 이게 현실적으로 관절 나가지 말라고 막 관절 치료해주고. 무슨 약 그러니까 당연히 현찰도 드리고 그다음에 약도 드리고 영양제도 드리고 관절 운동도 말씀드리고 애도 두 드리고. 명이나 또 드리고 그게 문제야. 그래서 저희 시어머님 지금 엄청 건강하세요. 골다공증도 없고. 예. 며느리가 조금 똑똑해야 될 필요도 있는 게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제 저희 어머니도 우리 애를 안 보겠다. 그 얘기를 하셨어요. 어머니가 연세가 좀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78이신데 어머니가 선포를 하신 다음에 결혼해서 이제 아기를 낳았어요. 아기를 낳았는데 이제 저희 집에 오셔서 우리 애를 키우는 저희 집사람을 보더니 집사람 애가 울고 있고 얘도 울고 있고 그다음에 애들 웃었어요. 며느리들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는 아유 이걸 이렇게 두면은 이거 애가 큰일 나겠는데라고 하더니 하루 이틀 오시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하시다가 이제는 제가 이사를 간 집에 어머님이 집을 파시고 같이 들어와서 같이 해갖고 아이고, 어쩔 어머니 수 없이. 아버지께서 애 둘 모시고 며느리 모시고. 며느리 모시고 그렇게 하고 또 살고 계세요. 이제 아까 뭐 말씀하셨잖아요. 정성우 씨께서는 내 어머니, 내 아버지 뭐 이런 거 없다. 저희 집사람들 그 얘기를 했어요. 여기도 내 친엄마, 여기도 내 친엄마다라고 하면서 들어와서 가방을 딱 들고서 멋있게 아주 그냥 친엄마처럼 행동을 하고서 살고 있어요. 아니 근데 그거 진짜 특이해. 근데 책
보면은 우리 시어머니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께서 이렇게 책을 보고 있으면은 아이고 우리 손녀 우리 저 며느리 책 보고 있는구나라고 하면은 그래 이것 좀 먹어봐라. 라고 해주신 것부터 해갖고 그리고 어디 가서 뭐 방송 끝나고 오거나 딱 그렇게 하고 오면은 팩 같은 것도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해주세요. 우리. 아니 왜 애까지 키우면서 며느리까지 이렇게 패까지 해주는 근데 여기서 조금 잘못 너무 이제 그걸 약점이 있나요 뭐 아들한테? 약점이 있나요 뭐 아들한테? 없어 약점은 없어. 왜 그렇게 가요? 아들은 무조건 아들이야. 내가 그것 때문에 고질이 아들 때문에 내가 너무 죄송한 것도 있어요. 내가 어머니 갖다 효도를 해야 되는 게 내 입장이고 한데 모자라서 어느 순간 이제 미안해. 모든 게 다 말려버린 거예요. 뭘 말려? 며느리의 손아귀에. 근데 진짜 손 좀 이렇게 내주세요. 한번 나중에 여기 한번 데려올 테니까 저 이런 데서 혼내지 마시고 저 세트 뒤로 가서 한번 네, 저희 집사람. 다른 마담님들은 임혜진 마담님은 어머니가 시댁에는 안 맡기셨나요? 시댁은 멀리 지방에 멀리 있었고 연세도 많으시고 저희 친정엄마는 늘 같은 집에 살든지 앞집에 사셔서 엄마가 봐주시긴 봐주셨는데 제 엄마는 언니네 아이 조카들을 다 키워주셨어요. 언니네 아이도 1년 저희 집에서 키웠고 동생네 아이도 저희 집에서 1년 키웠고 저는 결혼을 늦게 해서 그 키우는 과정을 또 한 집에서 다 같이 보면서 살았기 때문에 엄마한테는 아이를 맡기지 말아야 되겠다.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드니까. 그리고 새벽에 막 이렇게 저기에서 보니까 엄마 아빠가 안 키우는 아이들은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서 크니까 이렇게 새벽에 이렇게 뭐 열도 많이 나고 아프기를 잘하더라고요. 그쵸, 근데 그쵸. 노인분들끼리 막 병원에 가 말아 막 가야지 조금 있어 볼까 막 이러면은 제가 차 이렇게 갖고 와서 내려오세요. 그래가지고 같이 셋이 같이 조카들을 키웠거든요. 그렇게 키웠네요. 예, 시댁은 상상도 할 수 없는데 그 조카들 키우는 걸 보면서 절대 부모님께는 맡기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안 맡기셨나요? 이렇게 사람이 절도 있게 그래도 절대 맡기면 안 되겠다 이렇게 절도 있게 생각을 하고 실행했는지 모르지만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것도 없이 둘이 뭉술이로 그냥 애들 봐주는 거 막 봐주는데 거기다가 지금 우리 입장 내가 봐줄 수 있는 입장에서 이제 손주들을 봐주잖아요. 그러면은 그 원망 돌아올 때가 있어요. 그냥 무심코 하는 얘기가 아들이 얘기할 때 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애 데리고 다니다 사고 나는 일이 많으니까 절대로 데려나가지 마시오. 뭐 이런 엄마한테 그래? 그런 얘기 하지. 그럴 때 있고 며느리는 오히려 그런 그런 얘기는 잘 못하지. 못하고 그러는데 또 그랬다가 아이가 그랬을지도 모르지. 그렇지만 아니 그런 머리가 없어요. 그럴까? 근데 몰라. 우리 고모님도 자기 손주를 미국서 봐주다가 거긴 사람이 봐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할머니가 봐줬는데 그냥 애가 젖을 빠는데 이 젖꼭지를 못 빨더래.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무심결에 빨아보니까 이게 막혔더라는 거야 이게 근육이. 그래서 쭉쭉 빨다가 하니까 푹 터지니까 됐다 그러고 먹이는데 이게 며느리한테 들킨 거야. 어머니 그러시면 안 돼요. 이 소리 한 번 듣고 아니 어떠냐 얘가 못 먹는 것보다 낫지 우린 다 이렇게 키웠어 그랬더니 다가 뭐냐고 큰일 난다고 하면서 뭐 야단을 맞았대. 그리고 그다음에 가가지고 끝 절대로 안 봐주셨어. 그 아들아이 하나를. 그게 마음의 상처예요. 그러니까 부모한테도 상처가 되고 서로 그런 일이 많아요. 그런데 아유 말하면 아주 너무 기른 게 많은데 또 중간중간에 얘기하시면 됩니다, 선생님. 예. 또 하나 또 이게 저기 애를 번에 다 태워가지고 얘기하시라고요. 이렇게 안고 데려갔는데 가만히 있어 나 마저 하고 갈게. 이러고 가는데 차가 쪼르르 가는데 자기가 우리 사위가 지가 운전을 하다가 위에 이렇게 고바위에서 털커덕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되면서 애가 앞으로 탁 떨어졌어. 아이고. 손주가. 엄마가 안고 있고. 내가 안고 있는데 근데 좀 잘 안고 있지 하는 얼굴이야. 딱 눈치 보여요. 사위 얼굴부터 이렇게 보니까 아유, 이런 표정이야. 아주 더러워서 그러나 저도 그래놓고 미안해서 가지고 얼른 욕먹고. 아이고 저 괜찮아요 뭐 이러긴 했지만 그 순간은 저도 용서가 안 되는 걸로 이렇게 보이고 나는 나대로 또 불안하고 이래서 맞아요. 아유 이런 경우는 절대로 내가 하지 말아야지 그런 생각도 해봤고. 근데 그 승차 때 얘기 때문에 생각나서 나도 한마디 거들게요. 그래. 우리 아들은 철저해요. 뭐가 그렇게 철저한지 얘네들 깐 나서부터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안전벨트 있잖아요. 했지. 그거 해놓고 있다가 내가 안 애기 바람. 때 거기 앉혀갖고 거기서. 근데 우리 집에 갖다 맡기면 내가 집까지 안 보는데 내가 데리고 안고 가면 어떤가. 그래서 내가 안고 그냥 갔다가 뭐 맛있는 것도 먹이 그러고 들어오고 그랬거든요. 근데
애가 취했어 한 번. 취해갖고 애기 뭐 먹어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어머니 아야 뭐 냠냠 먹었다고. 그러니까 어머니 데리고 어디 가셨어요? 그래서 아니 여기 그냥 내가 안고 갔다 차 타고 갔다 하면 난리 나거든요. 그 우리 카시트가 우리 차에는 없으니까. 그래서 갔다 그랬더니 아우 안 돼요 어머니 큰일 나요. 그건 살인행위예요. 애기한테. 살인행위 손주 매기로 차 타고 가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혹시 가도 이게 애는 이렇게 후다닥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 그건 맞는 말이에요. 내가 잘못했다. 다시는 내가 안 그러겠다. 네. 근데 이렇게 좀 세게 말하는 이유가 며느리 입장에서는 그냥 어르신들은 진짜 그냥 안고 타시거든요. 그러니까는 세게 말해야지 이제 다시는 안 하게 하려고 며느리 입장에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아니 큰 며느리는 애가 뭘 얘기를 해야 될 걸 딱 그냥 참고 지나가요. 근데 둘째 며느리는 못 참아요. 딱 그때 얘기를 해야 돼요. 네, 그리고 내가 애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거 먹어라 딱 잘라주면 어머니 손 씻으셨어요? 어머! 그거 진짜 하는 나는 맨 처음엔 어머머 하네. 했거든. 그리고 내가 저거 내가 어디 가서 갖고 온 꿀인데 저게 정말 좋대. 어머니 큰일 나요. 그 애 먹이면 안 돼요. 그래서 나는 이 좋은 거 왜 먹이면 안 되나? 안 돼요. 근데 그때는 몰랐지. 지금은 알아요. 그래서 그럼 내가 이래도 여쭤봐도 안 된다고 저래 여쭤봐도 안 된다고. 그래 그러면 뭐 그냥 그래 네 알아서 해라 이렇게 돼요. 그리고 그게 그때는 서운했지만은 지나고 보면 내 며느리가 한 얘기가 하나도 서운하지가 않아. 저게 며느리한테 시애미한테 저게 감히 이런 생각을 안 해요. 그냥 우리 모자란 아들한테 와서 저렇게 똑똑한 애들 낳았으니 얼마나 고마운가.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그러고 잘 사니까 얘는 이렇게 똑똑한 애다라고 난 생각을 해요. 칭찬이신 거죠, 지금? 네, 칭찬해. 약간씩 느낌에. 근데 지금 저희가 이제 먹는 얘기로 했는데 그런 게 진짜 많이 며느리랑 시어머니 사이에 애 맡겨놓으면 옛날 어르신들은 우리 다 이런 거 먹고 애들 키웠다 이러면서 다 주워 먹고 다 다 그것만 키웠어. 해서 아이고 먹는 괜찮다 거야, 이러면서 애들은 다. 먹이고 그러면서 싸우거든요. 혹시 그런 건 없으셨어요? 에스더 마담님은? 저는 아기를 키우는 육아는 이론보다는 실전이라 생각해요. 제가 이제 나름 의사고 또 소아과도 돌았고 나름 영양 전문가라고 잘난 척 했었잖아요. 그런데 영양 전문가면 거슬리는 거 되게 많을 텐데. 어머님이 이제 큰 아이들을 1년씩 키워주면서 제가 가끔씩 가보면 막 간장도 넣고 짜기도 짜게. 하고 어떨 때는 아이들 입맛 둔다고 막 매운 것도 넣고 이러는데 저는 속으로 어머님 저러시면 안 되는데 싶으면서도 말은 못하면서 내가 나중에 데려오면 저렇게 안 키워야지라고 하면서 계속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누르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어머님이 간장 넣고 이거 넣고 과자 먹고 이런 게 저는 너무 싫었어요. 그런데 막 새우젓 넣고 펄펄 끓이고. 며느리 보는 앞에서 막 넣고 막. 네, 근데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아이를 제가 이제 돌이 지나서 받아오자마자 제 스타일대로 이제 키우기 시작한 거예요. 좀 쓸만하게. 싱겁게 주고 외부에서 산 과자는 절대 안 주고 좋은 것만 먹였는데 문제는 저희 시댁에서 아이들이 자랄 때는 아이들이 체중도 많이 나가고 엄청 잘 자랐거든요. 근데 제가 데리고 와서 키우면서 아이들이 점점 말라가는 거예요. 영양 전문가인데. 점점 말리면 어떡해. 말라가고 점점 입맛을 잃어가요. 입 짧아지네. 네. 그러니까 다이어트 전문가야. 그런데 아이들이 이제 음식이 맛이 없으니까 점점 입맛을 잃어가고 점점 음식을 싫어하고 나중에는 우리 둘째 같은 경우에는요 너무 밥을 안 먹어서 딴 데 쳐다보고 입 벌리고 있으면 제가 음식을 던져 넣어야 되는 상황까지 생기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어머니가 시댁에서 잘 먹던 아이가. 이게 힘들어요. 근데 또 중요한 거는 저희 어머님, 아버님은 전남 영광에 살다 보니까 사투리가 굉장히 세세요. 근데 한 번 유치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도현이 아버님 저기 바쁘신데 잠깐 괜찮아요. 그래서 다 좋은데요. 도현이가 좀 말만 조금 하나 고칠 게 있어요. 그래서 뭘 고치면 돼? 이게 도현이가 자꾸 친구들을 모아놓고 자꾸 말 안 듣는다고 하는데 애들이 깜짝 놀래요라고 유치원생이 오해를 안 했으면 좋겠는 게요.
전라도에서는 뭐 연이 그런 게 친한 분들이 있으면 친구들한테 너는 밥도 안 처먹고 그래, 뭐 맞아. 하냐 경상도도 하는데 있고 있어. 맞아. 그거를 듣다 보니까 이 아이한테는 연이란 건 친한 친구인데 너 저거 하라고 뭐 하냐니까 애들은 깜짝 놀래요. 그래서 선생님도 더 놀래죠. 또 제일 중요한 게 그 아내도 그런 갈등을 하는 게 저도 심지어는 360을 보는데 아내는 가끔 오잖아요. 예. 왜냐하면 맞벌이 하는 부부가 특히 아내는 해외 나갔다 오니까 아이한테 미안함을 가져요. 혹시 나 때문에 버릇이 나빠지냐니까 그런 걸 되게 신경을 쓰는 게 어머니 TV 끄시고 애 밥 먹게 하고 엄마 아빠 그리고 아무리 전라도 사투리 써도 애가 뭐야 유치원에서 그 말 쓰지 말라고 해서 아내가 아예 포스트잇으로 냉장고에 쓰면 될 거 이렇게 이런 거 다 이렇게 다 적어놨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저희 어머님은 강원도 영월인데 고향이 또 경북이에요. 그러니까 경북 스타일 다르고 전라도 스타일 다르니까 너무 다르네요. 내가 중간에 오 마이 갓 하니까 내가 찾을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상당 공부를 내가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마다 아내한테 와 하려다가 참아야 되고 어머니한테 엄마 그러지 마 할 때 참아야 되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렇군요. 그러시구나. 그렇구나 하니까 자연적으로 상담 공부를 하다 보니까 6년 만에 상담 심리학 교수가 된 거예요. 세상에. 이유가 있네요. 이유가 있네. 합병 생겼죠. 합병이 저는 아까 얘기했는데 머리로 가갖고 이게 머리가 빠지니까 심었던 게 빠지니까. 소병 생겨요. 예. 말씀 듣다 보니까 생각나는 게 그 어른들, 할머니들 사이에서 애를 키우면은 문제가 생기는 게 정말 이 쓰는 이 어휘력이 달라져요. 그래가지고 하루는 애가 초등학교 1, 2학년 때인데 제가 밖에 나갔다 들어왔는데 뭐라고 하다 보니까 애가 갑자기 요만한 애가 내가 정말 콧구멍이 2개니까 숨을 쉬지 이러는 거야. 그게 무슨 의미지? 나 처음 들어보는데 그게 무슨 뜻이야? 너무 신기해가지고 저희 아이 봐주시던 할머니가 그 전라도 지방 좀 연세가 많으신 분이었어요. 아이가 이렇게 이렇게 귀엽거나 이러면은 내가 콧구멍이 2개니까 숨 쉰다 이제 이러셨나. 애가 저한테 콧구멍이 2개니까 숨 쉰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근데 이렇게 시부모님이 육아를 도와주시는 이야기를 했는데 중간중간 얘기가 나오긴 했지만 장인 장모님이 이제 직접 와서 아이를 키워주는 경우에는 나는 우리 엄마 아빠니까 편한데 사위 입장에서 조금 힘들 수 사위가, 있죠. 그렇죠. 자, 그 이야기를 우리 네. 경말군 마담님의 이야기 예. 듣겠습니다. 우리 엄마는 지금 5년째 살이 중이다?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6년 동안 계속 배가 불러 있었잖아요. 6연속 임신. 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아이를 도와주실 분이 필요해서 육아 도우미 분을 이제 썼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저희 엄마가 혼자 사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남편이 이제 매번 이렇게 보고 있다, 이렇게 어머니를 뵈러 갈 때 너무 외로워 보이시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되게 조심스럽게 여쭤봤었어요. 저희 장모님 저희 집에 혹시 같이 사실래요? 라고 이렇게 정경호 씨가. 이제 먼저 여쭤봤고 맨 처음에 선뜻 이렇게 좋다라는 말씀은 안 하셨어요. 그냥 이렇게 왜냐면 애가 내신 집에 아무리 내 딸이지만 육아 도우미도 내신 집은 잘 안 가요. 그럼요. 지금은 아이 구하시도 못하죠. 네, 절대 구할 수 없어요. 네, 근데 이제 엄마도 곰곰이 생각해 보시다가 혼자 이제 외로우시고 그러니까 저희 집에 들어오셔서 같이 살게 됐는데 저희 남편이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이제 집에 와가지고 저희 남편이 거의 새벽 2시나 3시에 들어오거든요. 예, 그러면 주부들은 가끔 설거지를 매일 이렇게 저녁에 바로 밥 먹고 바로 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싱크대에 엄마랑 이제 저는 편하니까 우리 힘드니까 내일 아침에 그냥 빨리 하자 이렇게 해갖고 좀 잠이 들 때가 있는데 남편이 꼭 새벽 2, 3시에 들어와서 그걸 해요? 설거지를 하는 거예요. 아니 왜? 네. 어머. 네, 그래서 그게 못 봐서가 아니라 그냥 저희 장모님 힘드실까봐 도와주는 거예요. 네, 근데 엄마는 이제 달그락 2, 3시에 이렇게 그런 소리가 나면은 막 소리 많이 나요. 그러니까 그러면 또 신경이 쓰여가지고 잠결에 일어나셔서 정서방 그만하라고 그러면 장모님 제가 이런 거 다 해야 된다고 이제 이러면서 이제 또 어느 날은 또 새벽 6시에 촬영이 끝나 들어오는 날이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 또 아침에 준비를 하잖아요. 그러면 엄마는 이제 정서방이 쉬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네, 그쵸. 그래서 좀 쉬어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저희 남편은 어머니가 쉬셔야 된다고 그래서 눈이 빨갛게 충혈이 됐는데 그 아이를 데려다 주려고 그때까지 눈을 이렇게 뜨고 일부러 그러시는 건가? 왜 그러시는 아니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일을 하고 있다. 네, 그래서 저도
그게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쵸. 보니까 저 남편도 고생하고 엄마도 마음이 불편하시고 그러니까 막 여러 가지 상황이 되게 많은 거예요. 저희 아빠들도 지금 되게 불편해요. 왜 이렇게 잘하는 얘기해야죠. 서로 잘하려는 성격이. 배려를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식당에 둘 다. 가서도 이제 밥을 먹는데 보통 대부분 남편분들 이렇게 식사 안 하셔가지고 이제 화를 내시는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들었는데 저희 남편은 배고픔 화나. 고기를 굽고 항상 장모님 올려드리고 또 저 올려주고 이제 또 그냥 너 애들 챙겨주고 그러니까 본인이 밥을 하나도 못 먹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어. 네, 그래서 오빠 좀 먹어. 오빠가 안 먹으면 우리가 불편해하는데도 계속 본인이 챙겨주고 집에 와서 라면 끓여 먹어요. 우리는 그렇게 안 하는 느낌이 들어. 우리도 그렇게 해. 아니 근데 그럼 옷도 편안하게 못 입잖아요. 옷은 저희가 너무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이제 저희 집에 아이들을 이제 샤워를 시킬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샤워 부스가 유리로 되어 있으니까 그쵸. 안에서 저희 남편이 막 샤워를 시켜주고 있었어요. 설마. 근데 저희 엄마가 그냥 애들 샤워시켜야지 이러면서 이제 문을 딱 열었는데 저희 남편이 다 벗고 애들이랑 샤워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갑자기 말그만 소리를 내고 막 지르니까 우리 무슨 일이야 이러고 왔는데 엄마는 이제 못 본 척하고 뒤돌아가면서 킥킥 웃으시고 계시고 저희 남편은 정말 딱 앞에만 딱 가리고 그냥 뒤돌아서 갖고 막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예요. 울면서요? 우리가 같이 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보지 말아야 할 것도 보게 되는. 그거 말고도 또 좋은 점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위살이하고 뭐 서로 좀 불편한 거 말고도 뭔가 가족이 딱 필요할 때 사위가 필요한 경우가 있잖아요. 예. 저희 엄마가 이제 되게 마르셨잖아요. 그러니까 심장이 좀 안 좋으세요. 예.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막 저희 남편이랑 같이 방에서 이렇게 자고 있는데 엄마가 이렇게 도둑이 든 것처럼 막 소리를 내시면서 막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근데 맨 처음에 도둑이 강도가 들었나 싶어갖고 문을 열었는데 엄마가 숨을 못 쉬셔가지고 막 이렇게 진짜 이렇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정말 반바지도 그냥 이렇게 속옷바람 같은 거 입고 있었는데 거의 빨개 벗듯이 엄마를 업고 바로 뛰었어요. 네, 그래서 근데 그 모습을 볼 때 아들이다, 아들. 얼마나 없었으면 얼마나 놀랐을까. 혼자 계셨으면 말라 어쩔 그랬는데 뻔했어. 진짜 혼자 계셨으면 어떡할 뻔했어. 큰일 났지. 그래서 모습을 볼 때 어땠어요? 든든하지. 사실 저는 딸이니까 못하는 게 더 많아요. 되게 죄송하고 마음은 되게 많은데 표현하는 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막 이렇게 막 말은 잘 안 나오는데 어머니도 오히려 더 많은 표현을 하는 것 같고요. 실제적으로 엄마한테는 이렇게 다정다감한 게 조금 어려워요. 근데 저 집이 왜 애를 넷을 갖다가 그냥 연달아 낳는지 알겠다. 글쎄 말이야. 사람 사이에 저렇게 그냥 돈독하니까. 정성호 씨 위해서 박수 좀 한번 하셨네. 정성호 씨는 장모님한테 와이프한테 다 목에 얹어주고도 그렇게 계속해서 힘써서 그거 대단하네. 자기 입에도 안 들어가는데 그리고 머리도 안 빠지고. 희한하네. 그러니까 그게 같은 아니 입장인데. 근데 머리가 빠진 건 사랑이 부족해. 굉장히 복받은 가정인 게요. 제가 난임 때문에 갔는데 사실은 저는 한 몇 가정 안 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많죠, 번호표를 요즘에. 은행 같이는 거기 한 몇십 쌍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굉장히 사랑이 많은 것도 복받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아까 그 샤워 얘기했잖아요. 그거는요. 같이 사는 모든 집의 공통점인 게 저는 제 몸은 장모님한테 보여드린 적이 없는데 저는 장모님 몸을 많이 봤어요. 저는 장모님 몸을 많이 봤어요. 제 입장에서는 제가 살림을 다 맡고 있는데 뭐하다 필요한 게 있으면 다 옷방이란 말이에요. 근데 옷방을 넣는데 갑자기 어머님 갖고 보니까 위에를 갈아입는 데서 근데 제가 또 그때 나오면 어머니도 민망할까 봐. 나와야죠. 어머니 나도 아들인데 괜찮아요. 이 옷 입으세요 했는데 사실은 같이 사는 사람들은요. 서로 못 보는 거 그냥 아들이라 생각하고 엄마라 생각하고 어쩔 수 없어요. 이게 그냥 한두 번이 아니라 우리 집만 그런 게 아니라 장인어른이 다른 집도 다 그래요. 너무 자주 보는 거 아닌가? 놓쳐서 말고 문 좀 열게.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육아가 아주 힘든 때로 다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본다면
아내가 원한다고 하면 친정에 같이 이렇게 살면서 맡길 생각이 있으세요? 저는 예. 굉장히 힘들어요. 반대. 전 완전. 집을 나갈 생각이에요. 합가를 하면 내가 나가겠다. 여기 와 계시네. 내가 오피스텔 얻으면 나갈 합가와 생각이에요. 동시에 이경재 분가. 나가려고. 네, 그래서 저는 예. 결혼해서 애가 큰애 둘째 다 태어나서 아이를 맡게 딱 3박 4일. 첫 애 낳고 좀 일본 온천 아내랑 휴가 갈 때 그때 3박 4일 맡긴 거에는 맡긴 적이 없어요. 아니 권영철 씨는 이럴 거면 그냥 합가. 근데 저는 반대예요? 합가는 좀 반대인 반대. 게 뭐냐면요. 네. 제가 사실은 학교 앞에서 데려다 보니까 딱 10명의 어머님이 딱 오잖아요. 그러면 주위에 아빠 온 사람은 2명이에요. 그리고 8명이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데리고 와요. 그런데 그 집안을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어디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전라도에서 오신 어머님도 있고 경상도에서 온 어머니인데 다 물어보면은 합가는 절대 안 하시고 옆에 전세를 얻으시거나 좀 여유가 있는 분은 옆에 조그만 집을 사세요. 그래서 거기서 왔다 갔다 하고 반찬해서 나눠주고 왜 같이 안 사세요? 그러면요 이거 돈 너무 낭비하는 거 아니에요? 했더니 해봤대요. 해봤는데 몇 달 안 돼서 며느리랑 싸우거나 아니면 심지어 자기 부모도 불편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많거든요. 그럼 이게 부딪힌대요, 성인이 돼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할아버지 세대, 엄마 아빠 세대, 애들까지 이 세 세대가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합가는 반대하고 차라리 옆집이나 아니면 차라리 좀 만나서 싸울만 하면은 열흘 동안 영광으로 보내드리는 거예요. 안 해도요, 만난 다음에 열흘 동안 싸우면 난 비행 보내버려요. 그리고 우리 엄마도 심지어는 내가 너무 디테일하고 꼼꼼해요. 그건 뭐냐면 우리 엄마를 닮아서거든요. 그건 뭐냐면 그것도 가끔 숨이 턱턱 막힐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3분의 1씩, 10일씩 왔다 갔다 하니까 오히려 지금은 제가 편할 때가 아니, 있어요. 영철 씨 얘기가 맞는 게 저도 IMF 때 빚이 갑자기 그때 금리가 29% 오를 때였어요. 그래서 그때 부모님 때 합칠까 생각 그때 잠깐 했어요. 그럼 합치면 전세금으로 빚을 갚으면 저도 좀 숨통이 트이니까. 그래서 아내한테 얘기했더니 아내가 한 이유가 되게 웃긴 거예요. TV 드라마를 크게 틀고 보시는데 지금 큰애가 태어난 지 안 됐는데 깰 거라는 거야. 그게 굉장히 현실적인 이유더라고요. 그렇다고 부모님 드라마 못 보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우리 아이가 자는데 드라마 소리가 커도 이해를 할 나이는 또 아니잖아요. 그게 오히려 결정적인 이유가 됐어요. 아내가 참 교활한 것 같아요. 내가 납득이 되니까 그래 그것 때문에 안 되겠구나. 내가 좀 더 고생해서 빚을 갚아야겠다. 그렇게 된 거죠. 이게 정답이 없는 게 여기서 아무리 정답을 내도 그 상황에 안 맞으면 정답이 아닌 거예요. 이런 상황에 본인이 맞춰서 제일 편안한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게 제일 옳을 것 같아요. 네. 자신이 선택해서. 예. 아니 남편분은 그러면 그 육아하시고 그러실 때 우리 엄마만 계속해서 애들 고생스럽게 키우고 약간 그런 게 있었을 것 같아. 그런 건 얘기 안 하셨어요? 저희 남편은 본인이 하는 일 이외에는 관심이 없거든요. 우리 아니 엄마 우리 아이잖아요. 똑같이 예쁠 때만 이뻐하고 그냥 엄마가 당연히 키워주는 걸로 생각하고 저희 남편이 나쁜 사람은 아닌데 그냥 늘 받기만 하면서 자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키워주니까 나는 편하고 그다음에 우리 장모님은 너무 무섭고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 남편은 별로 불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갈등도 없었고요. 친정 엄마와 이렇게. 제 친정 어머니하고요. 마주치고 싶어 하지 않죠. 저희는 결혼하고 거의 15년을 같은 층의 아파트에 살았거든요. 이게 살면 저희 남편이 저희 어머니를 너무 무서워하니까 될 수 있으면 마주치고 싶어 하지 않고 어쩌다가 가족 모이면서 식사를 같이 하면 제일 떨어진 자리에 앉아서 핸드폰만 만지작거리거나 아니면 눈을 이렇게 펴고 다니고요. 정말 어색했었어요. 제가 저희 어머니를 일단 무서워해요, 남편. 무서워하는 게 아니야. 싫어하는 거지. 싫어하지. 아까 싫어하는 건가요? 아니, 좋아하는 거죠. 같은 얘기예요. 임혜진 마담님은 혹시 그 엄마가 옆에 계셨으니까 내가 키워도 옆에서 이렇게 조금씩 간섭 아닌 간섭을 또 하실 때가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결혼하고 나서도 저는 엄마의 지배하에 있었고 소유물 같이. 그러니까 제 딸은 당연히 또 거기에 같이 귀속이 되는 거고. 그래서 제 아이를 굉장히 많이 관여를 하셨는데 전적으로 조카들처럼 키워주시진 않았어요. 그리고 당시 편하신 시간에 늘 오셔서 이렇게 아이 많이 챙겨주시고 했는데 엄마는 조금 이렇게 좀 세셨어요. 내 딸 집에 내가 오는데, 그러니까 말씀을 안 하셨지만 거의 당연하게 그렇게 오셔서 친정 식구들까지 그러니까 엄마가 저희 집에 계실 때가 많으니까 이제 자연히 모임이나 이럴 때 오게 되고 이러는데
그때는 저도 잘 몰랐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남편이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어느 정도는 괜찮은데 그 이상으로 엄마가 이렇게 시간을 많이 저기 하거나 이러면 말씀도 더 좀 이렇게 세게 하시고 이러니까 잔소리도 했어요? 좀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왜 그랬냐 그러니까 내가 그걸 표현을 하면은 어차피 엄마가 이렇게 많이 관여를 하고 이럴 텐데 저도 엄마 품에서 못 벗어나고 딸 아이도 또 그렇고 그런데 거기서 그걸 표현을 해봐야 불협화음만 생기게 되니까 본인만 나쁜 사람이 내가 자리를 이렇게 살짝 피해서 그 힘든 그 시기를 넘겼다고. 근데 끝까지 또 남편은 쉽진 않았을 것 같아요. 저도 저희 엄마가 2년을 아이를 키워주셨는데 저희는 그 엄마 눈치를 정말 많이 본 게 엄마가 이렇게 따독거리면 우리 둘이서 데리고 나가면 꼭 그렇게 감기가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신기한 게 실외에 하루만 자고 오면 감기가 걸리는 거예요. 근데 감기 걸려서 고생하는 건 엄마랑 아이예요. 왜냐면 엄마가 밤새도록 옆에서 하고 어쨌든 낮에는 저랑 남편은 일을 하러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병 그거 한번 감기 걸리면 열 나고 이런 것들 다 체크해서 엄마가 고생하니까 계속 엄마가 그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하는데 나는 그러니까 제 욕은 절대 안 하는 사람이니까 저희 엄마가 계속 아이고 상엽이가 옷을 뺏겨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하니까 그거를 나한테 얘기해도 되는데 있을 때 얘기할까 봐 그렇게 저도 모르게 막 전전긍긍하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같이 살면 엄마 눈치도 보이지만 확실히 사위도 그쪽 눈치를 보고 저도 남편 눈치를 보고 그러니까 온 집안이 다 막 이렇게 눈치 보는 게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신세를 지고 있으니까 같이 살아서 눈치 보는 것도 있지만 맞아요. 같이 안 살아도 눈치를 봐요. 주말에는 우리가 이제 일을 안 하니까 별이를 데리고 오잖아요. 처갓집에. 그러면 별이는 할머니가 너무 좋은 거야. 할머니, 할아버지가 너무너무 좋은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주말이니까 애가 보고 싶으니까 데리고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할머니도 쉬셔야 되잖아요. 그럼 그래 데리고 가라 그러면 이제 할머니가 우리 차 앞에까지 별이를 데리고 와. 왜 별이가 우니까. 울면 이제 별이를 태우려고 그러면 별이가 잘 안 타려고 계속 통곡을 해. 너무 울어. 무슨 자기 아빠 엄마한테 안 가는데도 오고 할머니랑 떨어지는 게 이산가족 울듯이 우니까 할머니도 그거 보고 또 우는 거예요. 같이 그렇게 막 울어. 별아, 다음 오늘 울려보자. 그렇게 울어. 그럼 이제 다음 생에 만나자 뭐 이런 그런 거야. 이거는 너무너무 울어도 진짜 이틀 후에 이상한 보는 거 거야. 아니에요, 주말 그러니까 지나면? 내가 이제 너무 아니구나. 이거 내 욕심에 주말에 데려가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어머니 너무 울지 마세요. 그럼 저희들이 그냥 갈 테니까 별이 여기 있으면 돼요. 어머니 별이 데리고 들어가세요. 그러니까 아니야 데리고 들어가. 힘들어. 내가 힘들어. 그러니까 내가 쉬고 싶어. 진짜. 그 우시는 게 보내는 건 너무 이렇게 같이 우니까 서러운데 안 간다 그러니까 또 오신 거야. 안 간다 그러니까 그게 걱정이지. 제발 가. 또 갈까봐 또 우시는 거야. 맞추기가 되게 힘들었어.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어요?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